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올리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윤석열 탄핵되는 바람에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었고, 그래서 6월 3일 날 우리가 다시 대선을 치르게 됐잖아요. 그때 그 대선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청와대로 입성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우시는 게 대한민국의 걸 지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위헌 파면 선고 받으시고 대통령직을 내려오시고 난 뒤 더 지금부터 한 8년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8년 세월 되기 전부터 그랬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뽑았고, 사실 그때는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구치소에 계시고 그런 입장이시니까 또 구심점이 없었으니까 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셨으니까 우리의 구심점이 확실한 구심점이 이제 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나이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고, 또 이제 어떤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시 대통령직에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떤 일반인의 삶보다는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 운명을 타고나셨다고 지난번 회고록 발표하실 때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헌법상으로 비추어 보면 헌법을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도 안 받으셨기 때문에 2017년 3월 10일 내려진 파면 선고는 헌법상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헌 선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바로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헌법이 바로 서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헌법 84조도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번도 받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외환과 내란죄를 짓지 않으면 어떠한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있는 상태에서 죄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은 집주인이 집 관리인에게 신문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대통령이 외환과 내란죄를 짓지 않은 이상은 재판관이 대통령을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8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된 것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내린 거는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를 지은 것이죠. 내란죄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을 시켜서 유리창을 깨고 해서 국회에 진입하도록 명령하고, 이런 거는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분명한 내란입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란을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가 2017년 3월 10일 위헌 파면 선고, 그것을 주동한 주범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비상계엄 내린 거, 정말 그 일로 통해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파괴시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또 정상적인 정부를 무너뜨리는 중범죄를 저지른 대역죄인인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바로 서 있다면
바로 사형인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은. 헌법을 어기지 않으신 대통령님께서 적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감금되셨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묻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거기에 동조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불법을 허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불법을 허용하니까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같은 자들이 불법을 마음대로 자행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아직까지 저렇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청와대 복귀는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서는 일이요,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는 일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대한민국으로 제대로 회복되게 하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셔야 되는 그 명분이 없는 것일까요? 충분하잖아요. 그럼에도 죄를 안 지었으면 원래대로 원상 복귀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복귀하시지 않고 문재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또 이제 이후에 이재명을 또 대통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법 대한민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어리석고 그릇된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속히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누가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실 수 있었던 것은 미국 국민들이 깨어나 바른 생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해 주시는 트럼프 대통령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정상화가 되려면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적들에게 감금되셨던 것이기 때문에 원래로 하면 바로 청와대로 복귀하시는 것이 맞지만 자금의 현실이 그러기엔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무너져 있고 또 국민들의 의식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전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복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번 보궐선거에 재출마하셔서 대통령직을 회복하시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좌파들도 딴소리 못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2020년 대선 때 바이든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표를 얻었지만 저들이 부정선거를 통해 조작해서 바이든을 대통령 자리에 앉혔을 때 일보 후퇴하신 후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시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심으로 해서 그간에 있었던 불법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듯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선거에 꼭 출마하셔서 승리하셔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재명이나 김문수 이런 자들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빼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제를 뿌리째 바꾸어 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이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기도 거부하고 당일 투표에만 참석하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이 거대 악마 조직인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이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이거든요. 그들을 무찌르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 각자가 자기가 사는 곳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우리나라를 위해 다시 일어서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위해 다시 일어서 주실 것을 간절히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요청할 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가 필요할 때는 나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님 지금 입장이 나오실 수 있는 입장이 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저는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은 중임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다 채우고 난 뒤에 적용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중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출마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위해 출마해 주시기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시 청와대로 재입성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 또 이재명이나 김문수 같은 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는 완전히 끝장이 납니다. 대통령제는 무너지고 이제 내각제가 돼서 저들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려고 자꾸 이 내각제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만큼 위기감을 가지고 누가 우리나라를 제대로 바르게 이끌어줄 지도자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대 정치인 중에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국가관이 확실하고 인품이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정말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 자체도 평화로울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안전하게 경제도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통령직으로 있을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갔습니까? 지나고 보니 그때가 정말 살기 좋았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임금이 갑자기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직원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2명을 고용할 걸 1명만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든지 또 기업도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문재인과 윤석열이 나라를 망치는 짓을 한 것이 너무도 많지만 이 시간 그것을 다 말하기 어렵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님께 재출마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함으로 해리스를 물리치고 당선되신 것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봅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 발전과 안보 그리고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일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훌륭한 인품과 인격을 그리고 올바른 국가관을 지니고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재등극하셔야 만이 헌법이 바로 서고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서고 안보가 튼튼해지며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SNS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출마해 주실 것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8년 동안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나의 부모를 감금시켜 놓고 강도들이 돌아가며 부모 행세하는데 자식들이 부모는 찾지 않고 강도들을 돌아가며 부모로 섬기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타까운 실상인 것입니다.
이번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짜 부모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을 되찾아올 수 있는 절묘한 시기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문영배 재판관님께 요청합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려진 파면 선고에 대해 재조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헌법 84조도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1년하고 몇 개월이 더 남아있는 상태인데 박근혜 대통령님을 법정에 서게 한 것은 헌재가 헌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 두 분께서 진정으로 헌법 수호를 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려졌던 파면 선고에 대해 다시 재조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헌법은 박근혜 대통령님께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을 어기지도 않으셨는데 탄핵된 것으로 되고 그 사실을 그냥 묻고 넘어가는 것은 헌법 수호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요. 그러니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려진 파면 선고를 재조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참 5년 가까운 시간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그래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잘 버티고 또 불의한 재판관들의 재판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고 돌아오셨잖아요. 우리한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도 딱 이래 버티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직에 다시 출사표를 던지시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님께 요청해 봅시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전쟁이 비단 어떤 북한과 또 중국과만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진실, 본질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전쟁은 딥스테이트와 이 전쟁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렇게 버젓이 벌어지고 헌법을 어긴 저런 자들이 버젓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헌법을 논하면서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딥스테이트라는 자들이 우리나라가 장악되어 있고 지금 나오는 이 자들이 전부 다 그들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다 그들의 하수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차선 이런 차선을 대안을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진실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 없이 탄핵된 거. 그러니까 다시 청와대로 복귀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은 헌법상으로는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시라는 거. 그것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저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해리스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님이 당선되심으로 해서 앞으로 그동안 딥스테이트가 만들어 놓은 아주 나쁜 모든 시스템들, 경제 시스템, 그리고 교육 시스템, 그리고 또 정치 시스템 이런 거 다 새롭게 이제 교체가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그 관세를 지금 이렇게 부과하는 것도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서로 모두가 다 이제 0% 관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또 너무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기니까 일단은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이렇게 이제 바르게 되려면 그동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던 이 딥스테이트 무리들을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 무찌르는 무기는 바로 국민이 진실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저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진실이 바르게 선포될 때 거짓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이재명 이런 자들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다시 대통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다시 지켜냅시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지켜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비록 여성이고 그 내면에 굉장히 강력하십니다. 대범하시고 힘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되시고 사심이 없으시니까요. 그 내면에서 나오는 힘만큼 강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우주의 법칙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악을 심었기 때문에 그 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선을 심으셨기 때문에 선의 열매를 지금 반드시 맺히게요. 지금 열리고 있는 중이고 그 열매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켜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진짜 현실화되고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진실을 외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